네, 경남 삼청함양 합천 거창의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선 후보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이 청문회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과학 기술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의 명운을 결정짓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따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3대 과제를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퀀텀 기술인데 그래서 지난 1기에서는 기조를 잡았다면 향후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다 중요한데 후보자께서 이제 재료공학 전문가니까 가까운 양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발행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논문 수가 1210건으로 세계 16위입니다. 양적 규모에서 적은 거죠. 중국이 30.8%, 압도적인 1위고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양자 기술 분야 논문의 질적 측면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을 따지는 이른바 엑셀런스 지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 컴퓨팅, 양자 계측 센서, 암호, 정보기술에서 모든 분야에서 기준 이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3조 7천억 원을 투입했고 또 향후 5년간 4조 1,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그래요. 양자 이니시티브 법안을 통해서. 중국 역시 2025년까지 1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양자 기술 인력이 우리는 현재 한 500명 정도 됩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그 이쪽 전공자의 숫자는 아직 예, 모르고 500명으로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500명인데 그래서 핵심은 이제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양자 기술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양자는 그 초전도 기반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전도를 제가 전공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미래에 확실한 AI와 같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서 비록 우리 지금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이거는 해야만 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AI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고 생성형 AI 중에 특히 2030 세대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이용적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AI 육성 전략, 거버넌스를 수립해 왔다. 이후 유럽의회에서는 올해 3월 달에 인공지능법을 아예 통과시켰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작년 10월에 2023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봤는데 AI 기본법 필요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죠, 후보자는? 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양 측면이 있는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규제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EU의 경우는 현재 규제적 측면이 가고 미국은 지능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균형 맞추는 게 지능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은데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게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명체로 일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지능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야당들께서 특히 R&D 예산 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문제 제기의 소지도 있었고 총액은 돌아왔지만 혼란이 있었던 사실이니까요. 다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른바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있는 크고 작은 부정행위로 제재 처벌을 받은 건수가 말이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2,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 제재도 있었고 일정 기간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제도적 제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효율과 뭐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총액으로 회복됐으니까 이제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 중요한데 연구도 해보셨고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방향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후보자에게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재료공학의 아주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연구를 해오시고 특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에 상임이사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산업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 다만 걱정되는 분야는 이런 연구자 입장과 교수의 입장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뭐랄까 장관으로서의 처지는 많이 다른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매니저, 코디네이터 그럴까 종합적인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정력, 거칠게 얘기하면 정치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뛰어난 업적을 갖고 계시고 인정하겠지만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생각? 이제 상하탑에서 다시 장관의 위치에 왔잖아요. 네.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로서, 주역으로서 예, 저는 분명히 지금 현 시점이 그 과학기술정통부가 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에 속도감을 낼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과정에는 그 민간과 소통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도 반드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